안녕하세요, 엠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가독성 좋은 본문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본문글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글의 구조라는 것은 제목이냐, 본문이냐, 또는 읽을 내용이냐, 읽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내용이냐, 그리고 글의 전체적인 순서를 어떻게 읽어 나가야 할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글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전체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깔끔한 디자인이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글이 아닌 전체적인 디자인에 관한 정리를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만들어 놨던 그 본문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목과 본문, 그리고 하위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은 본문을 이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제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지난번에 가져왔던 그 삼성전자의 소개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목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제목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크기를 키웠고요. 그 밑에 붙어 있는 작은 글 이 부분도 크기를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한 덩어리가 하나의 제목이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제목이 되고 여기가 본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크기를 일단 키우고 나서 행간이 일단 이 정도로 조정이 돼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 간격을 어느 정도로 줘야 되냐. 우선 자, 이 정도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이 정도 떨어뜨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애매함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본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나눠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서 이게 한 줄이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얘가 두 줄이죠. 두 줄이면서 거기에도 어떤 행간이라는 어떤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게슈탈트 법칙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것끼리는 하나의 그룹으로 인지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가까이에 있다면 얘는 한 그룹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이의 간격과 이 사이가 만약에 비슷하다면, 여기 두 가지가 비슷하다면 얘는 하나의 그룹이 될 수가 없어요. 얘네들하고 같이 묶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이 간격을 주실 건데 어느 정도로 주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특정하게 거리가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처음에는 감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주는 게 있는데, 보통 여기에 있는 행간의 크기, 요 행간의 크기보다 한 2배 정도는 크게 넣어줘라. 그러면 아마 분명히 둥에는 나누어질 정도로 떨어지는 간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간격을 쓰시는 게 보기가 좋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간격을 나눴습니다. 얘와 얘는 확실히 구분이 되면서 딱 정리된 느낌이 들겠죠. 근데 여기서 이 제목 같은 경우는 크기를 키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강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강조라는 거는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두께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컬러를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크기를 키웠습니다. 근데 크기가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두께를 조금 올리시면 되는데, 두께를 올리는 방법은 한 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올려버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원래대로 놔두고요. 부분적으로 두께를 올려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부분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는 방식은 전체적인 제목에 대한 어떤 꾸밈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얘가 강조가 됨으로써 요 한 줄 자체가 같이 힘을 얻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조금 더 보기가 더 좋을 것 같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어떨 때 쓰냐면, 이 문장이 있을 때 거기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면은 글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이야기했던 글의 순서, 그러니까 글을 어떤 것부터 읽어야 되느냐, 그런 순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부터 봐라 라고 포인트를 주는 거죠. 일단 그렇게 넣으시고요. 제목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장을 조금 더
붙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마이너스 25 정도 들어가면 적당하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목 같은 경우는 크기가 커지면서 그 사이에 있는 공간들도 같이 커집니다. 뭐 비율적으로는 동일하게 커지겠지만 절대적인 값으로 봤을 때는 밑에보다는 확실히 넓은 간격이 나와요. 그것들을 조금만 줄여보면 제목은 조금 더 강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뭉치게 되고 그게 좀 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색깔도 한번 넣어 볼게요. 컬러를 삼성의 컬러를 써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또 찍어오기가 시간상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삼성 느낌 나는 컬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이제 글을 정리를 또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 또한 두께를 높여주는 것도 좋지만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강조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강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한번 해보고요. 뭐 컬러를 쓰셔도 되고요. 뭐 요거는 이제 만드는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되겠죠. 저번 시간에 썼던 그 본문과 같이 배치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요 간격이겠죠. 이 사이 간격. 자, 이 간격은 어느 정도 떨어뜨려야 되냐? 사실 여기랑 여기가 구분되게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얘는 일단 따로 빼놓을게요. 얘랑 서로 떨어지려면 이 간격의 한 2배 정도는 쓰셔야 됩니다. 왜 이 간격일까요? 여기가 아니라 이 간격인 이유는 가깝다 멀다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과 밑에 있는 내용 양쪽을 비교했을 때 이 안에 가장 넓은 공간이 여기겠죠. 그러니까 가장 넓게 만들어진 공간, 그게 밑에가 될 수도 있고 위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의 2배는 쓰셔야 이 두 가지는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요 간격의 한 2배 정도, 뭐 저는 감으로 한 이 정도 떨어뜨릴게요. 자, 요렇게 정리를 하셔야 깔끔하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 밑에 거도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구조가 이제 좀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층 구조라고 하는데 가장 큰 부분과 또 그 다음 또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게 많을수록 정리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 최소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최소라는 말은 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행간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최소로 잡을수록 위에 있는 정리가 조금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요 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행간을 원래는 본문을 제가 지난 시간에 뭐 폰트 크기 한 2배 정도 넣어가지고 집어넣어 놨잖아요. 근데 요런 경우에는 조금 좁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뭐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넣어 볼게요. 조금 더 줄여 볼게요. 24로. 자, 이렇게 좀 바짝 붙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목을 강조를 하셔야 되겠죠. 얘는 조금 폰트를 올려서 제가 한 요 정도 크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격을 주셔야 되겠죠. 위에 있는 이 제목과 또 본문에 있는 요 행간, 이거 2배를 또 이용해서 요 크기를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간격을 잘 모르겠다, 눈으로 보는데 좀 불편하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직접 재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뭐 디자인을 좀 하다 보면 어떤 간격에 대한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2배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갖다 대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2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감을 키우실 때까지는 이렇게 만드셔서 넣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나머지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떨어뜨리셔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2배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넣었죠.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제목 같은 경우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는 게 제목스럽고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강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대충 좀 정리가 됐는데 아직은 확실한 구분이 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간격을 조금만 더 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일을 하실 때 혹시나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 부분 조금만 늘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만약에 했다, 그럼 저처럼 지금 이 정도 늘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생각하는 조금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조금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조금 티가 날 정도는 늘려주셔야 아마 바꿨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어찌됐든 한 요 정도 되니까 좀 적당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있는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제목은 조금 더 키워서 정리를 할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폰트를 조금 키울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제목보다는 강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이 아무래도
위에 있는 제목보다는 밑에 있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제목보다는 약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간격만 좀 조절하시면 되겠죠. 요거 조금만 줄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간격은 요 간격에 2배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 간격은 얼마를 줘야 될까요? 이 간격은 여기랑, 자, 위에랑 밑에 있는 내용의 안쪽에 가장 넓은 공간인 부분을 찾아서, 지금은 이 아래쪽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2배 정도 사용하시면은 적당히 잘 떨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일단 구조가 간단해집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제목이 포함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포함된 내용으로 얘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구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또 안쪽으로 보면은 이게 제목이구나, 본문이구나, 또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좀 중요한 제목이고 그 안에 또 3개로 나뉘어진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이런 구조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 들겠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글의 구조를 짜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구조라는 것이 글만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픽 요소를 쓰시거나 사진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는 내용이에요. 어떤 부분을 붙일 것이냐, 또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할 것이냐, 또 어디를 떨어뜨리고 어디를 붙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것들하고도 다 연관이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디자인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펜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